직업엔 귀천이 없다. 학교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업엔 귀천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라고 드라마에서 어린 여자 상무의 멋진 남자 비서가 읊는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도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말은 있었고, 귀천은 없지만 사회적 인식, 거기에 따라오는 경제적인 부분의 격차가 생기는 건 사회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죠. 전주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모두가 소통하는 라디오, 입담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학부모 공동체 미디어 꼬뮤니티 천천만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뮤니티 전공 DJ 구슬봉이 인사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천천만만, 향기나는 차와 함께 수다방입니다. 우리가 교육 정보를 나눌 때는 어디서 나누나요? 정보는 편안한 수다를 떨며 얻는 거죠. 향기나는 차와 함께 수다방 시작합니다. 예전에 사람이 해야 하는 직업이 요즘에는 AI가 대신해서 예를 들면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은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다 되는 거 아시죠? 요즘은 AI 아이돌 그룹도 곧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긴 했는데 벌써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AI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죠. 사람은 감정을 읽어주고 달래주는 그런 부분은 우리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자녀에 대한 감성을 돌봐주는 것과 일반인들에게 치유가 되는 그 무엇인가가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치유를 주제로 그림책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치유해주고 우리 가족, 앞으로 나가 사회 구성원들과 치유되는 것을 찾도록 구슬봉이가 도와드릴까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경쾌하고 신나게 좋은 목소리 들려주셨는데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구슬봉이가 한 것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음원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방금 통통 튀는 목소리를 들려주신 선생님이신데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어른에게는 추억을 선물하는 꿈초롱 인형극단의 안권순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동화구연과 인형극, 연극으로 여러 기관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동화구연, 연극을 하시는 안권순 선생님 같이 함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기분 좋은 이 반가운 인사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교 가서 친구들 앞에서 아니면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인사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 맞아요. 그렇구나. 새 학기가 되면 친구들과 선생님 새로이 만나는데요. 조금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선생님께 오늘 추천을 좀 부탁드리려고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신학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새롭게 유치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저는 안녕달 선생님의 당근 유치원을 소개하고 싶어요.
당근 유치원이요? 네.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유치원생이나 또는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이 책을 읽게 되면 학부형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이가 처음에 이제 집을 떠나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 아이가 처음에 유치원에 가니까 예쁜 선생님, 날씬한 선생님,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덩치가 있으신 뚱뚱한 선생님도 있는데 우리 엄마 같은 선생님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처음에 봤을 때 자기 그 담임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럴 그래서 것 같아요. 네, 유치원 가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아이를 이러면서 미나야 어서 학교 가야지 이렇게 하면 엄마 나 배 아파요. 엄마 나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미나의 이렇게 이제 좋은 점들이 선생님한테 발견이 되면서 선생님께서 어머나 미나야 정말 잘했구나 칭찬 한마디에 그 다음부터 계속 먼저 일어나서 엄마 나 학교 갈래요. 엄마 나 유치원 갈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 속에 책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해주시는 건데 네.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고 학교의 좋은 점, 유치원의 좋은 점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하는 거에서 당근 유치원을 추천합니다. 당근 유치원. 근데 굳이 유치원생이 아니어도 초등학생 그다음에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추천을 해주시고 싶으신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해주시는데 칭찬의 말을 좀 자주 해주는 게 아이한테 힘이 된다는 말에 사실은 공감이 확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 역할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네네. 선생님과 또는 엄마, 아이 이렇게 역할극을 하면서 만약에 아이가 엄마 나 유치원에 가기 싫어요 또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엄마하고 같이 한번 가볼까? 가면서 엄마가 이렇게 가다가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을 보고 이야기를 해줘보기도 하고 또는 동물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고 이렇게 오손도손 학교를 갔다가 선생님께 우리 아이가 이런 면이 조금 수줍어하니까 이쪽을 조금만 더 다독여 주세요. 이렇게 선생님에게 비밀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선생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를 위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조언을 해 주실 거예요. 학교 생활 노하우까지 또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선생님 한 분을 모셨거든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더 자세한 거는 후에 갈수록 이 비밀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세상 끝날 때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가 엄마에게, 엄마가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암튼 사랑스럽게 들었던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림책은 좀 짧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책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좀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유아에서 어르신들까지 네네. 그림 동화책에 푹 빠져서 예.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추천해 주실 그림책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네. 먼저 연어라는 안도현 쌤의 동화책도 좋고요. 연어요? 네, 정채복은 쌤의 항아리 이렇게 많은 동화책들이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책 읽어주는 할머니라는 동화책이 참 좋더라고요. 책 읽어주는 할머니요? 네.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옛날에는 저희 선배 어르신들은 네. 우리나라가 좀 어렵고 했기 때문에 네네. 문맹인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 내용도 사실은 심계옥이 씨라는 할머니께서 네네. 글을 모르시는데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매일매일 동화책을 읽어드렸어요. 네네. 근데 할머니는 이제 그 책을 내용을 계속 다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80세 생신 잔치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주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들과 며느리 모두 다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신다고? 글을 모르시는데? 네. 그런데 심계욱 할머니는 손녀딸에게 들은 동화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그대로 다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그렇게 화목한 생신잔치가 이렇게 끝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래서 동화책은 네. 글씨를 몰라도 그림만 보고도 네네. 우리가 무한한 상상력하고 사고력, 창의력들이 많이 발달한다고 하니까 우리 어린이들 또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그림 동화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그림책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줄글, 세 줄, 네 줄짜리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쉬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 뱃속에 있을 때, 그다음에 태어나서 키우면서 잠자리에서 읽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요즘은 그림책을 많이 읽지도 않고 오디오북으로 듣는 정도로 진행을 했었는데 선생님 오늘 추천해 주신 이 도서를 일반인들도 아니면 또는 우리들이 읽으면 감동이 또 다시 밀려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신학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류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에게 또 추천해 주실 그림책이 또 있을까요? 네, 저는 고학년, 4, 6학년의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아낌없는 주는 나무 또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인지 또는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지 또는 거기에서 서로 어우러져서 잘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처럼 그 개개인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그런 동화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이제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과 나눔과 사랑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마음이에요. 책 속에는 네. 공동체 의식부터 나눔과 사랑 맞아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이 세 권의 책 또 저희 아이 키우면서 한 번씩은 접했던 책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계속 나오는 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어디든 어떤 동화책이든 나무의 이야기로 또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까 소개 인사회에 이렇게 경쾌한 노래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가볍게 또 저희가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나 동작이 있을까요? 아, 네. 궁금해요, 선생님. 네, 따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처음에 동화책을 보고 네네.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흥미롭고 재미있게 동화책에 빠질 수 있을까?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까? 이렇게 네네. 해서 했던 게 동화 구연이에요. 네. 책을 읽고 내가 여러 목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게처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린 아이일수록 동요 부르기가 첫 번째더라고요. 동요 부르기요. 네. 네네. 동화책에 앞서서 동요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리듬도 타지만 거기에 나오는 단어도 다 익히게 되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신체적인 활동까지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있게 되고 이래서 저는 이제 옹달샘이라는 동요를 옹달샘? 네네. 우리 초등학교 때 불렀던 옹달샘 네, 맞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들하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알고 있는 노래를 먼저 불러줘야 네네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자신감이 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자의 목소리와 남자의 목소리 두 번으로 해서 노래를? 네, 네. 그렇게 불러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여자의 목소리는 우리가 입술 쪽에 힘을 좀 주어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들어가지면 남자애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도 되는데 할아버지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네, 구별이 확실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자의 목소리를 하면은 입술 쪽에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쁜 목소리로 불러보면 깊은 산속 옹달샘 한번 해보시겠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오, 저보다 더 괜찮아요? 잘하시는데요. 아까 여러 그 동화책 얘기를 해주셨을 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막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지금 한 분만 계시는데 아저씨 목소리, 아이 목소리, 막 엄마 목소리 이렇게 나오길래 궁금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옹달샘 노래로 표현을 딱 해주시니까 네. 구별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네네. 저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옹달샘 노래를 여자의 목소리로 한번 해보고 네네. 두 번째는 아빠의 목소리, 굵은 목소리, 네. 깊은 산속 옹달샘 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청취자님들 목을 가다듬고 물 한 모금 드시고 저희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같이 해요. 같이. 시작. 깊은 산속 옹달새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새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물 먹이고 오, 이러다 죄송해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자, 그 다음에는 아빠 목소리로 굵게 할 거예요. 한번 들려주세요, 선생님. 아빠 목소리로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렇게 두 가지의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동화 구연하는 기법까지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보니까 아까 엄마 목소리 이야기하고 아빠 목소리 할 때 입 모양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청취자님들도 그 목소리 낼 때는 입 모양에 힘을 주고 아니면 입을 오므려서 이걸 뭐라고 해? 입 천장이라고 해야 돼요? 입을 이제 예. 크게 벌려서 네. 호흡을 이렇게 뱉어가는 식으로 해주면은 아빠 목소리는 네. 네네. 배에서 오. 나오는 소리 복식 호흡이라고 아시죠? 네네. 복식 호흡으로 해서 뱉어지는 목소리로 하면 아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아빠의 목소리에 할아버지 목소리를 하려면 조금 나이 들은 목소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떤 할아버지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 목소리는 우리가 이렇게 네. 앉아 있을 때 네. 엉덩이부터 전체적으로 몸에 힘을 네네. 좀 줘줘서 네. 소리를 복식호흡으로 하는데 목을 약간 가다듬으면서 하면은 만약에 초롱이를 부른다고 하면요. 초롱아,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았어. 네, 할아버지.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그래서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초롱이가 한번 돼봤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복수 호흡을 하되 목소리를 가다듬고 누르듯이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언니, 오빠, 이모, 할머니 모두 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한테 1:1 강습을 오늘 녹음하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예정 지금 된 건 아닌데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짧은 동화구연 가능하시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 네네. 예, 이제 봄 되면은 민들레도 여기저기에서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하니까 강아지똥에 관한 것을 구연 동화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강아지똥. 꼬부랑꼬부랑 시골길에 강아지똥이 있었어요. 강아지똥이 길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와 정말 멋진 세상인 것이 보였어요. 와 진짜 멋진 세상이다. 공기도 맑고. 그런데 강아지똥이 혼자 있다 보니까 심심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없지? 그때였어요. 하늘에 참새 한 마리가 책책책 날아가고 있었죠. 와 참새가 있구나. 새야 이리 와봐. 나하고 놀자. 책책책책책책. 너도 혼자 있구나. 나하고 놀아.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나.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맞아. 바로 너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머나! 야, 너는 더러운 똥이잖아. 뭐? 달도로 더러운 똥이라고? 와, 이렇게 창피할 때가. 자, 그러자 참새는 포로로 하고 날아갔어요. 어떡해. 내가 더러운 똥이었단 말이야. 그때 옆에 있던 흑덩이가 야, 똥을 똥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니? 너는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란 말이야. 그래, 그래서 어쩌다고? 그렇다고 그렇게 울면 어떡해? 미안해. 몰라. 강아지똥은 더욱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똥아, 난 사실 너보다 더 나빠. 지난 여름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내가 많은 곡식을 말려 죽였거든. 그래서 난 벌을 받고 우리 집 주인이 집을 짓는다고 나를 가져가다가 그만 여기에 떨어뜨렸어. 사람들은 나를 밟고 자동차도 나를 잘게 부셔버릴 거야. 그럼 난 죽고 말지. 뭐? 죽는다고? 죽는 건 안 돼. 무서운 거야. 넌 진짜 착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강아지똥아 고마워. 그때였어요. 달가닥 소달구지가 흑덩이 옆으로 왔어요. 아니 이것은 우리 밭의 흑덩이잖아. 거름이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밭에 다시 갖다 놔야겠다. 농부 할아버지가 흑덩이를 집어갔어요. 흑덩이는 좋겠다. 주인을 만났으니 이제 행복할 거야. 나는 뭐야? 더럽고 냄새나고. 아이 추워. 벌써 겨울이 되었잖아.
난 아마 얼어 죽을 거야. 그런데 또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병아리들이 뿅뿅 하고 나들이를 나왔죠. 어머나 이게 뭐야? 맛있는 게 있잖아. 오 정말이다. 야야야 이거 된장인가? 떡인가? 그때였어요. 엄마 닭이 나타났죠. 어머나 애들아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찌꺼기란다.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배탈이 나요. 엄마가 맛있는 거 구해줄게. 어서 따라오렴. 뿅뿅뿅뿅. 병아리들은 엄마 닭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 난 쓸모없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아무 쓸모도 없는데 말이야. 그런데 옆에서 파란 새싹이 뾰족히 돋아났어요. 어머나, 너 왜 울고 있어? 난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아무 쓸모가 없어. 무슨 소리야?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어. 하느님께서는 모든 걸 다 소중하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도와주면 돼. 뭐?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돼?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는 노란 꽃을 피울 수가 있어. 뭐라고? 노란 꽃? 하늘의 별만큼 예뻐? 그럼 하늘의 별만큼 예뻐. 알았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때 하늘에서 보솔보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강아지 똥은 점점점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민들레의 뿌리를 꼭 껴안았어요. 이곳저곳에서 민들레 꽃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노랗고 하얗고 예쁜 꽃이 강아지 똥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선생님 지금 몇 역을 해주신 거예요, 혼자? 그냥 좀 아니 급하게 지금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책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이런 민들레 홀씨를 보면 우리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 강아지 똥이 완전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양하게 청취자님들 이야기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리플레이 해가지고 나도 할아버지 목소리 한번 내봐야지. 나도 할머니 목소리 내봐야지. 아빠 목소리 한번 내봐야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모두가 소통하는 라디오, 입담으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학부모 공동체 미디어 커뮤니티 천천만만.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커뮤니티 천천만만 정보 공유 구슬봉이 전공 DJ가 진행하는 향기나는 차와 함께 수다방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꿈초롱 인형극단 안곤순 단장님과 수다를 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그림책과 연관된 치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선생님에 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사실은 지금은 많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꿈초롱 인형극단, 동화구연, 그 다음에 아이들 가르치시는 거, 그 다음에 봉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릴 때 꿈도 이거였는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네네. 이렇게 오지에서
정말 네.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었었어요. 아, 멋진 선생님. 네, 오. 아이들하고 정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선생님 되고 네. 싶었었는데 네. 좀 여의치 못해서 제가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네네. 유치원 쪽에 아이들하고 많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동화책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아, 내가 전문적인 교사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프리랜서로 동화 구연가로 활동했던 게 나에게는 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사로서 딱 전문직을 하게 되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저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저에게는 정말 이 동화 구연, 동화책이 저한테는 큰 이렇게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처음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매력이 정말 네네. 많기에 아, 나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진짜 할머니가 되었어요. 근데 선생님 할머니인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변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목소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비결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저는 자극적인 음식은 잘 안 먹고요. 네네. 특별하게 관리하는 건 없고 네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네. 이렇게 그림책 읽어주기 또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동심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소리로서는 아직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네. 것 같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그냥 한 30대 그리고 많이 내려가면 20대까지도 보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러면 안 되는데 곤란해요. 선생님 그러면 또 활동하시면서 제일 기억나는 뜻깊은 일들이 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중에 들려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동화책만 가지고 와서 읽어주는 것보다 제가 이제 나름 그 교구를 만들어서 역할극 형태로 네.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또는 아이들에게 역할극을 시켜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쑥스러 하다가 그 교구에 빠져서 네네. 본인들이 직접 연극 배우가 되어서 음. 막 발표도 하고 또는 보여줘요 시나리오도 막 그러는 거. 네, 직접 또 자기들이 각색도 해가면서 네네네. 이렇게 글 쓰는 작업까지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보람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네. 내가 주어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창작의 효과도 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하는 거 보면 되게 뜻깊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제일 잘한 게 네. 동화책과의 만남인 것 같아요. 아, 동화책과의 만남. 네. 멋져요, 우리 선생님. 그래서 아까 막 그 연령층별로 책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막 술술술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다기보다 네. 그리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죠. 그렇구나. 저도 책을 많이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보면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영화 속에 그 옛날 추억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 장면이 하나 딱 나왔는데 그 안에서 칼리 지브란 그 책 예언자 그 책을 이렇게 펼치는 주인공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나 그때 기분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 아들 막 불러가지고 같이 보자고. 저 책 우리 집에 지금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저 책 있다고 엄마 저거 책 사가지고 저거 봤잖아. 근데 내가 봤던 책이 지금 드라마에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 엄마 근데 그게 기쁜 일이야? 하고 옛날에 읽었던 책을 소환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기분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동화책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갑자기 예전에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네.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3월달, 2월달이잖아요. 곧 3월달이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2023년 올해 계획이 좀 듣고 싶은데 올해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막 활동들이 다 제약이 있었잖아요. 사회 활동에. 네, 그런데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봉사활동하고 동화책 읽어주는 네네. 거면 인형극 네. 이쪽으로 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고요. 네네. 올해도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이제 도서관이기 때문에 네. 도서관하고 저하고 첫 인연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서 네네. 앞으로도 계속 도서관에서 이제 시민학교 이런 쪽에서 일반인들에게 그림책과 인형극, 연극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또는 남는 시간들은 계속해서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으로 네네. 제가 받았던 많은 도움들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별풍과 나눔을 실천을 하고자 한다라는 포부까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선생님. 좀 부끄럽습니다. 뭐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아파트 앞에 그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파트에 좀 획기적인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제가 네네. 시를 네네. 이렇게 동시 네. 성인 시보다는 동시가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네. 동시가 이제 좋아서 네. 엘리베이터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주민들이 읽는 알림판이 있어요. 네네. 그곳에다가 제가 이제 시를 네. 적어서 손수 이제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었어요. 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이제 만약에 시일이 지나면 이렇게 삐뚤어지기도 하고 네네. 바닥에 떨어지기도 그렇죠. 하는데 우리 그 주민들이 그걸 다시 그 자리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한 것을 안내 보고 그 게시판에 네, 그래서 어머 모두 다 이렇게 나하고 같은 마음이구나. 네. 누가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잠깐의 기다림 속에서 네네. 짧은 동시라도 읽어보면서 아름다움을 마음을 갖게 되고 감성을 좀 풍부하게 이렇게 가지는 우리 주민들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생활 자체가 선생님은 책과 시, 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피부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이러신 건가요? 부끄럽습니다. 아유, 쑥스러워하시기는 우리 선생님.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열심히 수다를 떨다 보니까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차 원장과 함께 수다방인데 차도 없이 수다를 떨기만 했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우리 청취자님들께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나 아니면 소감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고요. 네. 우리 그림 동화책 많이 읽으시고 아름다운 감성을 많이 길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학기 추천도서라 그다음에 많은 선생님의 배움과 나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사실은 오늘 선생님한테 좀 많은 것들을 또 얻어가는 느낌? 수다방은 항상 이렇게 날리는데 그치는데 오늘은 저한테 뭔가에 도움이 되는 수다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다는 쓸데없이 말수가 많은 것. 말이 너무 많아 시끄러울 정도의 행위. 이런 캐릭터들을 흔히 수다쟁이라 부른다 라고 나무위키에 나왔더라고요. 오늘의 수다가 시끄러웠나요? 시끄럽다기보다는 뭔가 채워진 수다였으면 좋겠습니다. 치유가 되는 그림책을 자녀와 함께 즐거운 손일을 하며 읽는 행복한 정보를 전해주려고 열심히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천년밤만 전주 FM 라디오 청취자님,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자꾸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비긴 어게인 팀 공연 시 이수연의 해피띵스 곡 들려드리며 정보 공유 전공 DJ 그술봉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한껏 여유 부릴 때 유난히 안색이 좋아 뭘 입어도 다 잘 어울리고 다 예뻐 보일 때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걸어갈 때 시간 맞춰 버스를 탈 때 유난히 사람이 많은 출근길 딱 내 앞에서 자리 났을 때 예상대로 일이 술술 풀려갈 때 이제부터 모든 내 멋대로 맞먹을 때 아주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세상에 난 힘도 안 줬는데 쾌변 보너스 휴가 떠날 때 사랑하는 그대도 함께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서 혼자만 춤출 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갈 때 말도 안 돼 공부 안 했는데 100점 누군가 보고 싶을 때 그대가 내 맘 알아줄 때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happy happy days.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 셋, 넷. 잊지 말고 happy